거상을 하면 우리가 엄청 크고 그런 수술이니까 되게 장점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하면 막 계속 그렇게 있을 것 같죠. 그렇진 않거든요. 땡길 수 있는 수술의 마지막이거든요. 거상은 제일 마지막 수술이죠. 더 이상 하는 건 없어요. 거상 말고. 근데 마지막을 했어. 그런데도 다시 쳐졌어.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지방흡입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마리오넷 주름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리오넷 주름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름이죠. 특히 노화에 있어서 누구나 고민하는, 누구나 생기고 마리오넷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부위가 여기에요. 여기 입꼬리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다 있죠. 본인 얼굴 보시면 다, 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위쪽은 조금 볼륨이 좀 있고, 이 주름의 위쪽은 좀 있고 아래쪽은 좀 꺼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위에 부분이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마리오넷 주름이고요. 이게 생기는 원인은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짐이 일단 첫 번째로 있을 수 있죠. 처짐. 뼈에서 근육 그리고 피부를 잡아주는 그런 인대라, 유지인대라 그래서 그런 인대들이 느슨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다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처지는 느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꺼짐이 있어요. 꺼짐. 어디가 꺼지냐? 이 밑에가 꺼져요. 여기가. 이 주름 기준으로 아래쪽이 꺼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보통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이 하관, 특히 턱 부분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볼륨감이 좋아요. 근데 같은 사람에서 나이가 들 때 특징이 턱이 점점 이렇게 작아져요. 쪼그라들고 요 부분이 점점 작아져. 여기 지방은 점점 빠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또 한 가지, 3번째는 이 마리오넷 주름 위쪽, 여기 지방은 안 빠져요. 나이가 들어도 안 빠져요. 되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죠. 팔자 위쪽, 마리오넷 주름 위쪽. 여기 지방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는 불룩해요. 위에는 그 주름의 아래쪽은 꺼져 있어요. 그리고 유지인대가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처져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볼륨, 여기 볼륨이 좀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으면 좀 더 받쳐줄 수 있지만 여기가 꺼지면서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유로 마리오넷 주름이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 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3가지 원인에 대해서 각각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 꺼진 거, 여기 꺼진 부분을 채우면 되겠죠. 볼륨을 채우는 거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뭐가 있어요? 필러, 지방이식. 이거 2가지가 있어요. 얼굴에서 볼륨을 채우는 거는 총 3가지예요. 한 가지 더는 이제 보형물을 넣는 거예요. 뭐 실리콘이든 다른 어떤 고체로 된 그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죠. 수술적으로 직접 절개를 해서 거기에 보형물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보형물을 넣는 부위는 워낙에 정해져 있어요. 특수하게. 대표적인 게 콧대에다가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딱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뼈 위에 딱 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든 대부분 볼륨을 채울 때는 필러나 지방이식이죠. 뭐 필러는 필러대로의 특징이 있고 지방이식은 지방이식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 밑에 꺼진 부분을 채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있고 꺼져서 이렇게 차이가 딱, 격차가 이렇게 딱 생기는 이 주름, 마리오넷 주름이 볼륨이 채워지면서 좀 완만해지겠죠. 다 똑같이 안 채워도 여기서 이만큼만 돼도 깊은 게 조금만 올라와도 완만해지겠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2번째는 좀 처짐이 있잖아요. 처짐이 있으니까 이거를 당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쳐졌으니까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당기는 거는 한 2가지 정도, 3가지. 이것도 이제 당기는 방법이 수술적인 게 있고 비수술적인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수술을 안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장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리프팅 장비들이 있죠. 크게 고주파 원리에 의한 장비, 또 하이프라 그래서 초음파의 원리에 의한 장비들, 아주 여러 가지 장비. 고주파는 대표적으로 뭐 써마지 이런 장비들, 초음파는 대표적으로 울세라, 슈링크 뭐 이런 장비들. 어쨌든 다 피부 쪽에다가 어떤 장치를 이렇게 딱 대서 그 피부 밑에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열을 받은 그 속에 있는 조직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당겨지는 이런 원리거든요. 뭐 다 똑같아요. 모든 게. 근데 그게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다 똑같다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당겨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크진 않겠죠. 딱 생각해봐도 이렇게 확 당겨지겠어요? 일단은 열을 가해놓고 자 얼마나 당겨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이 되면서 자기가
탄력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보는 거죠. 그런 정도의 어떤 비수술적인 방법. 그 다음에 수술적인 방법. 수술적인 거는 직접 당기는 거예요. 직접 물리적으로 직접 당기는, 이게 당기는 거예요. 당연히 효과가 제일 더 좋겠죠, 비수술적인 것보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당기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술적인 방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개를 하느냐, 절개를 하지 않느냐. 절개, 비절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딱 들어도 비절개가 좀 더 간단해 보이죠. 절개가 뭔가 복잡해 보이고. 비절개의 대표적인 게 실 리프팅이에요. 그러니까 절개를 하지 않는데 물리적으로 당겨야 되니까 뭔가를 넣어서 딱 걸리게 만들어서 당기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실 리프팅이에요. 그래서 실을 여기에 대해서 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뭐 3줄을 넣든 4줄을 넣든 6줄을 넣든 실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당겨지게 하는, 이게 이제 실 리프팅이에요. 그 다음에 절개는 직접 절개를 하는 거죠. 칼로 째서 이거를 들춰서 쫙 당긴 다음에 다시 잘라내고 꼬매는, 이게 이제 안면 거상이라는 수술 방법이죠. 그러니까 비절개는 실 리프팅, 절개는 안면 거상,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이게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 리프팅은 장점은 절개를 안 하니까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회복이 빠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 지속 기간이 짧아요. 아무래도 실이 보통 흡수성 실이 아니면 비흡수성 실인데 결국은 어떤 실로 걸어준 효과는 점차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올라가려면 이 조직의 상태를 많이 이렇게 헤쳐서 쫙쫙 당겨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딱 붙어야 이 조직이 새로운 형태로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지속되는 게 더 좋은데, 실리프팅은 원래 있는 그 구조는 그대로에다가 그냥 실로 억지로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의 힘이 떨어지면 결국은 내려가기가 쉽죠. 근데 안면 거상은 이걸 피부를 들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막도 들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원래 붙어있는 구조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 헤쳐진 상태에서 쫙 당긴 다음에 당겨진 상태에서 다시 붙은 거죠. 이러니까 붙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바뀐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지속되는 기간이 좀 더 좋은 거죠. 근데 실리프팅은 간단한 대신에 효과가 짧고, 효과가 적고 지속기간이 짧고, 그러면 이제 안면 거상을 해도 안면 거상은 다 알겠어.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 절개라고, 이걸 들추고 흉이 이렇게 생기고 회복 기간은 당연히 길 수밖에 없고 수술 시간도 훨씬 길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는 나 겁나서 못하겠다 또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요새 많이들 하는 게 뭐 미니 거상이라는 말도 쓰죠. 미니 거상. 다들 이제 조금씩 방식이 다르겠지만 결론은 결합한 거예요. 어떻게 결합하냐? 절개를 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들추진 않아요. 이렇게 들추지 않고 요만큼만 들춰. 그럼 짧죠? 근데 여기까지 들춰서 이걸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 요만큼만 들춘 다음에 여기 당기는 거는 실을 넣어요. 그러면 요만큼만 들춘 다음에 여기는 실을 넣으니까 더 내가 여기까지 당기려면 더 들춰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실을 쓰고 대신에 요만큼은 이제 헤쳐진 거잖아요.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좀 짧죠. 조금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회복 기간을 좀 짧게 하면서 효과는 좀 더 가져가자. 이게 이제 절충하는 게 뭐 그냥 미니 거상이라는 말을 쓰죠. 이거는 뭐 각자 그 수술하시는 분들마다 본인 스타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미니 거상한다고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수술 방법은 아니에요. 안면 거상 다 똑같지 않아요. 어느 층까지 어떻게 열 거냐, 근막층만 여냐, 아니면 밑에 아예 그냥 뼈 위에까지는 다 근육까지 다 들쳐서 당기냐, 아니면 진짜 피부만 당기냐. 각자 달라요. 상담을 하시면서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다 들으셔야죠. 거상하면 됩니다. 좋아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쉬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상을 하면 우리가 엄청 크고 그런 수술이니까 되게 장점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하면 막 계속 그렇게 있을 것 같죠. 그러진 않거든요. 거상을 하고 나서도 뭐 짧으면 3, 4년, 뭐 한 5, 6년 또 처졌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다 여기 흉이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땡길 수 있는 수술의 마지막이거든요. 거상은 제일 마지막 수술이죠. 더 이상 하는 건 없어요. 거상 말고. 근데 마지막을 했어. 그런데도 다시 처졌어.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 할 걸 다 했는데 처졌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럼 그걸 또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번 해서 오래 안 가는데 또 할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술이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항상 다 100% 좋은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하기 전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하기 전에 더 안 좋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아쉬운 거를 좀 보완을 하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오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불룩한 경우가 있었죠. 불룩한 경우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있는데 뭐 지방이식이든 필러든 채워서 이렇게 마리오넷 주름을 연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불룩한 거를 줄여서 연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거는 여기는
뭐 근육도 있어요. 근육도 있지만 지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육은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육은 못 줄여요. 그러면 지방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지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방을 뭐 이것도 수술 비수술 뭐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리프팅 장비 있죠. 고주파나 아니면 하이프, 특히 이 하이프 장비 울세라 같은 거는 그 에너지를 그 근막층에 쏠 때 이게 강력한 그 에너지를 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지방층에 딱 닿으면 지방층이 파괴가 돼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적인 방법은 아닌데 여기 지방이 있어서 울세라를 이 지방 두께에 맞춰서 많이 쏜다. 그러면 좀 지방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비수술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지방 분해 주사, 소위 지방 분해 주사라고 해서 주사를 놔서 이걸 줄이는 거죠. 뭐 한 번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텀을 두고 반복적으로 해서 조금씩 줄이는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은 직접적으로 그냥 지방 흡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서 그냥 직접 관을 넣어서 빼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지방 흡입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처져 있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지방 흡입을 좀 했을 때 분명히 지방은 흡입을 해서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부위가 매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볼륨이 있을 때가 좀 팽창이 되면서 피부가 이렇게 펴져 보이었었는데 오히려 볼륨이 줄면서 피부가 쭈글쭈글 거리거나 좀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 젊은 사람들은 여기 살이 많으면 막 그 지방 흡입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막 볼살을 막 흡입을 해요. 젊을 때는 이게 탄력도 좋고 하니까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이게 많다? 그럼 이걸 빼는 거를 해볼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아니면 빼더라도 아주 덜 빼야죠. 쫙 빼는 게 아니라 좀 덜 빼는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그래서 흡입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줄이는 거는 뭐 비절개 방식을 쓴다든지 주사 또는 그런 장비를 이용한 방식. 장비를 이용한 방식은 리프팅과 지방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죠. 물론 그 정도는 약해요. 하지만 수술이 아니니까 한번 해볼 만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리오넷 주름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쪽에서 이 근육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약간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면 이게 조금 더 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는 게 좀 발달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톡스를 이용해서 당기는 걸 좀 약화시키면 이게 살짝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이 부분이 조금 연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를 잘 봐야죠. 실제로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분이라면 그런 거를 좀 사용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보톡스는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뭐 간단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꺼진 분들은 일단 여기부터 채워요. 마리오넷의 밑에 쪽, 엄밀하게는 딱 마리오넷 주름은 아니고 주름보다 아래쪽인데 보통 그냥 쉽게 마리오넷을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리오넷보다 아래쪽을 채우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그 부위를 채워서 나빠질 건 없거든요. 마리오넷이 설사 덜 개선되더라도 여기를 채우면 턱 쪽에 볼륨감이 생기면 젊어 보이거든요. 이게 마리오넷 주름은 개선이 덜 되더라도 뭔가 그래도 좀 나아졌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 이 부분이 채워져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먼저 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원한다 그러면 이제 실리프팅을 생각하죠. 두 번째로는 실리프팅을 좀 하면서, 그리고 이 위쪽, 그러니까 옆볼이죠. 옆볼이 꺼지신 분들은 옆볼이 꺼지고 여기가 나왔는데 여기가 또 꺼지니까 많이 울퉁불퉁해 보이면서 이게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리오넷 밑에를 채우면서 옆볼도 같이 채워요. 그런 다음에 뭐 실리프팅을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근데 여길 채운다 그래서 마리오넷이 펴지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모양이 좀 더 부드럽게 가기 때문에 딱 마리오넷 주름만 봤을 때는 주름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얼굴의 느낌이 좋아지는 거죠. 여기를 실리프팅을 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여기를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실리프팅 정도. 그 다음에 지방 흡입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지 않은 이상은 그냥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해서 오히려 여기가 쭈글쭈글해진다든지 그러면 이걸 웬만한 리프팅으로 좀 펴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아주 많거나 아니면 피부가 두껍거나 아니면 탄력이 좋거나 뭐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흡입은 조금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리오넷 주름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